자, 오늘 장을 함께 열어주실 분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배팅의 순간 저희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소비주를 말씀드려서 시장 예. 대비해서 조금 뭐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퍼포먼스입니다. 예, KB금융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매일경제에서 작년 연말서부터 배당 관련해서 KB금융을 심심치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5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배당과 지금 수익을 다 거두시고 있으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현재 지금 금융지주사들의 이익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KB금융 하면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내부적인 것을 보셔야 되는데, 예대 마진이 전체 금융지주회사 수익의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이꼬르 예대 마진의 수익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잘못 알고 있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을 자꾸 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KB금융을 주목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외국인들이 지금 금융주주 회사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대 마진만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융주주 회사들이 아무래도 뭐 은행 경영진들도 그러겠죠. 지금 뭐 예대 마진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천수답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습니다. 소위 금융 지주회사가 되면서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양수 겹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예금을 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 지주회사를 사는 게 올해는 그 이자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제 내피셜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감안하면, 물론 이제 KB금융이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주가가 확 올라간다라는 가능성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과 더불어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KB금융 차트 같은 경우 지금 직전 고점을 뚫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시장은 오히려 현재 지금 밑으로 빠지면서 바닥을 잡는데, 이거는 지금 고점을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 지금 주봉이고 일봉을 본다 하더라도 고점을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지금 거래량이 늘었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거래량이 분출했었던 때가 5만 7, 8천 원대였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들이 지금 같은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심리를 읽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6만 원 정도 5만 8, 9천 원에 사신 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주식을 뭐 일단 빠져나와서 지켜보자. 많은 분들이 현금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좋은 주식이죠. 손해도 안 보고. 왜 안 팔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더 돈을 벌. 그렇죠. 지금 팔면 손해일 것 같으니까. 지금 팔면 손해가 아니라 더 올라간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익이 났음에도 안 판다라는 것은 더 올라가는 걸 보는 세력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훅 들어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KB금융이 지금 차트 모양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8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의 그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차멍을 때리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훅 들어갑니다. 차영주의 차멍. 차멍은 차에 빠지는 거, 차영주 소장께 빠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KB금융이 좋았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무거운 주식이 3% 오르는 거 오늘 개별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 그 금융주주 회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 들어서 사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냐면 2조를 팔았어요, 벌써. 한국 주식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역대 최고치에 이제 근접할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금융주주 회사를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4월까지는 무조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대 마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앞서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예대 마진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그 예대 마진 이슈로만 보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외에도 금리 인상의 호재,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포트폴리오.
자회사 포트폴리오. 예,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지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들 제가 증권회사 그만둔 지 지금 이제 5년 차인데 배가 아픕니다. 지금 후배들은 연말에 소리 소문 없는 보너스들을 받았을 텐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려지지는 않죠. 미뤄 짐작합니다. 순이익이 지금 1조대에 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자회사 예를 들면 어디에서 가장 그 높은 KB금융이죠. KB 은행. KB 증권. 증권. 증권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배가 살짝 아프네요. 증권에서 뭘로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회사도 저도 훅 얘기를 하면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요. 증권회사도 네. 여러분들이 수수료 수입이 증권회사의 대표적인 수입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오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네. 같은 경우 수수료를 거의 안 내시잖아요. 지금 뭐 수수료인데 가장 큰 수익원이 뭔지 아십니까? 채권 투자? 증권 이자놀이. 투자? 이자. 신용이 27조까지 신용. 꽉 찼습니다. 신용 평균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 6%에서 12%까지 올라가니까. 진짜 높네요. 이거 고금리예요. 그래서 증권 당국이 이거를 한번 좀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 법상 그 신용 이자는 자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다시 돈을 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어렵죠.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수입 수수료보다 수입 이자 수익이 더 높다. 이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자산 운용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익을 내고 있고 KB금융 같은 경우 이번에 LG 엔솔에서 대박을 터뜨렸죠. 또 그 수입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빵 터졌어요. 러쉬님께서 차영 소장님 도라에몽 그 무슨 의미죠? 도라에몽 모르세요? 도라에몽 만화 영화 만화는 캐릭터 아는데 만화에 나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러니까 이게 생김새가 예. 그리고 도라에몽은 그 해결사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만화를 안 봐서 저 올해 3kg 빠졌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몸무게는 빠지고 수익률은 올라가고 제 올해 목표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예. 자랑쟁이에요, 소장님은. 자, 좋습니다. KB금융 가지고 나오셔서 사실 저희 이런 무거운 금융주들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배당을 노리시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자산가 혹은 좀 이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지금 그런 이슈로 보는 것이 더군다나 시장이 또 아니네요. 불안할 때는 도피처가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도피처라고 한다라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통신주들을 봤는데 지금 은행주들이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회피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K금융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KB금융을 소개를 해주시니까 다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종목 KB금융 잘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베팅의 순간 두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네. 이건 정말 베팅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네, 베팅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한 달여로 바싹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그 주가 흐름을 보면 보통 대선이 되면 이제 정치권이 이제 황골탈퇴를 해서 세션을 해서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선거가 있던 해에는 주가가 거의 중립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정권이 바뀐 지 2년 차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아무래도 새로운 정권이 이제 어떤 뭐 틀을 만드는 기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투자가 일어나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 게 한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제 수익이 좋아진다는 건 2년 차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인물 테마주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여야가 공통된 공약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여야가 공통된 공약을 갖는다라는 것은 지금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원전이죠. 지금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내에서 탈원전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미래의 어떤 제시 방향성 제시였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EU가 포문을 열었죠. 원전이 친환경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리백. 아리백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찌 됐든 예민한 사항입니다. 예, 아니 뭐 어찌 됐든 이건 이제 뭐 글로벌리 이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야가 공통되게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베이징 자기네 전국체전인가요?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감한 문제. 운동장, 이것도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아니 그거는 뭐 괜찮아요. 왜냐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운동회 하는데 우리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끝나고 나면
중국이 일단은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전 세계에서 예. 유일하게 돈을 푸는 국가니까 여기에 또 중국이 우리가 잊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원전을 150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전 기술이 설계서부터 수축 이제 완공까지 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좀 뒤에 이건 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전 기술이 수혜를 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베팅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주가 차트가 많이 좀 밀려 있는 차트에서 7만 원 바닥을 찍고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정책에 따라서 이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전 기술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내내 지금 고생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전 기술을 파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라임이 있었던 그 멘트였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좀, 네. 아재 개그인데. 아재 개그였습니까? 아재 개그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 도라에몽님 주머니에서 상한가 종목 좀 꺼내달라고 네.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종목으로 한전 기술이 나왔습니다. 베팅할 만한 순간이라고 하셨으면 가격 전략을 또 어떻게 목표가는 세울지 일단은 궁금하네요. 10만 원 정도 직전, 그러니까 최고점이 11만 6,500원이었는데 그거가 내려오다 이제 10만 원을 딱 터치를 했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전 라인 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저는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잘 못 잡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시장에서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작년에도 한전기술이 그동안 이 연봉으로 보니까 그동안 계속 음봉이다가 작년에도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 올해는 이제 비로소 정말 정책 수혜주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오늘 78,800원 기록하고 있는 한전기술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기대됩니다. 저희는 베팅의 순간에서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이런 것을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만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눈여겨봐야 되는 조금 이제 묵직하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SK하이닉스가 지금의 매수 기회다. 매수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작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에서. 근데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13만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이제 좋은 긍정적인 소식 하에서도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일단 수급이 꼬여 있다. 이 수급이 꼬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LG 엔솔 때문입니다. 소장님. 네, LG 엔솔이 이제 그 시총을 그런 SK하이닉스 액션 하실 거예요?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그거 저는 뭐야.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네. 여러분들이 LG 엔솔이 이제 시총 2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총에 끼워 넣어야 돼요. 무조건 끼워 넣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수급이.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이만큼인데 여기 LG 엔솔 끼워 넣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뭔가 팔아야죠. 뭔가 팔아야 되는데 그 엑셀로 딱 소팅해가지고 지네 펀드에서 일정 비율로 팔면 좋죠. 귀찮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을 물어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파는 게 제일 좋대요. 조금씩 한번 다 푹 던지면 끝나니까.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지금 이제 LG 엔솔에 대한 얘기는 저는 얘기하면 화가 나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 LG 엔솔 때문에 지금 수급이 꼬여 있는 SK하이닉스를 보자. 그래요? 역발상으로. 근데 오히려 최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았어요.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왜 SK하이닉스를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 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 실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실적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년 실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들어 봐야 될 게 4분기 실적이 안 깨진 주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4분기 실적을 애둘러서 온기 실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4분기 때는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는 4분기 때 더 좋았어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올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처음 꺼낸 얘기가 있죠. 주주환원 정책. 와.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게 있죠. SK하이닉스가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물적 분할하면 화가 나죠. 근데 그렇죠. 이제 안 되죠. SK 텔레콤이 인적 분할했죠. 그러면서 SK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전에 SK 텔레콤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였기 때문에 M&A를 할 수가 없어요. 손자 회사는 M&A 하려면 지분을 100%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100% 지분 인수하는 M&A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SK 텔레콤이 인적 분할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중간 지주 회사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5% 지분 인수, 20% 지분 인수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는 M&A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원하지만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은요. 예.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못 했어요. 네.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저는 삼성전자 살래, SK 살래, 그럼 SK 하이닉스 살래 그러면 0.1초도 고민 안 하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앞으로 M&A 호재까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태껏 못 했었어요. 어떻게 못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를 보면 이게 좀 배 아픈 또 얘기입니다만 네. 전 직원들에게 연봉에 50% 보너스 줬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최초로 연봉에 50% 보너스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괜찮아? 자, 소장님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 우리 지금 제작팀이 원성이 나와요. 그만하세요. 너무 부러워서 들을 수가 없다고.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투자 참.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런 네. 것들을 당연히 배는 아프죠. 저도 배는 아픕니다만 이거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종업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종업원.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예. 것이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전 철저히 주주 입장에서 봐야죠. 좋은 것이 나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에요. 막대한 지금 뭐 소식 들리잖아요. 뭐 전무를 뭐 연봉 뭐 얼마에 뭐 100억에 데려간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또 보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SK 하이닉스의 이번 결정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전무를 100억에 들어간다. 어디 누가 우리 차영주 소장님 200억에 데려간다고 하면 네. 저희가 붙잡습니다. 광장에서. 제가 그러면 200억을 190억으로 깎고요. 그 10억만큼만 광장에 나오는 조건들을 걸겠습니다. 저는 300억에 들어가면 가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아주 강한 스트롱 바이의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는 목표가를 15만 원. 지난해 3월의 최고가 부근인 15만 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배팅의 순간 마지막 종목은 SK 파사.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일단 요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민을 좀 여러분들 잘 해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 현재 올라왔던 건 다 반납했어요. 주봉으로 일단 먼저 일봉으로 보면 머리 아프니까 주봉으로 보면 올라갔던 건 다 반납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제가 왜 SK 바사를 말씀드리냐면 SK 바사가 작년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2020년 12월 말일자로 영업이익률이 20%였어요. 2021년 12월 말일자로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대충 높아요. 높은데 20%보다 높은데 어느 정도 높을까요? 뭐가 이익률이요? 예, 이익률. 30%? 58%. 어마어마하죠. 이 원동력은 뭐냐면 백신의 위탁 생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 같은 경우 이게 국가랑 체결하잖아요. 지금 가격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위탁 생산한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0%짜리가 58%까지 늘었어요. 그 위탁 생산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 거죠. 50%가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맞는 공짜로 맞는 백신이 도대체 얘네들이 얼마에 팔아먹느냐는 것은 의문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리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증권가에서는 좋다, 작년까지 좋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매출과 이익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증권가들이 하향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향이라기보다는 목표가를 좀 낮추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중요한 숙제를 떠안고 있어요.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나라 토종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죠. 예. 올해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일하게 3상까지 안전하게 온 건 SK 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숙제를 내줘야 되는 게 올해 SK하이닉스의 숙제다. 이거를 내면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백신과 치료제가 과거처럼 많이 소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백신 주권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했고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도 이건 이어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이걸 사용한다라는 것은 백신 주권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물론 마진이 그렇게 높진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초과 마진을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글로벌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은 중립입니다. 중립을 보고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높은 영업이익률, 그것도 50%가 넘는 이익률이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저는 중립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 그 관심 종목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멘텀이 나올 때 그다음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 한번 여러분들이 베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바닥을 다졌다고 보는 것도 이제 조금 확신을 이르죠. 하기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렵지만 관심권역에서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관종에 포함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관심 예, 예. 종목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보내드리기 아쉽지만 고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내일 뵙죠. 네. 좀 더 자주 나오시죠. 네, 앞으로.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